자, 다시 볼게요. 21차식 교과서 188. 아까 우리 1번에 갖고 정식 아니 1번 메이주신 배웠고 이번 시간은 1차 대전인 거. 그리고 이제 4번은 다음 주에 2시간 하면은 시험까지 나갑니다. 자, 21차식 1차. 1차 세계대전 같이 한번 볼게요. 다 어떤 사건인지는 알지? 세계대전 들어는 봤죠? 네. 과연 왜 싸웠을까? 왜 전 세계가 이때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교과서 188 같이 한번 제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차 세계대전 왜 벌어졌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생님이 이거 한번 여러분 보여주면요. 사람이 이 일을 겪으면 심리적으로는 두려움, 슬픔, 긴장, 우울감, 분노 이런 게 생기고 신체적으로는 피곤, 무감각, 원형 탈모증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우울증, 자살 충동, 공황장애 같은 이런 충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뭘 겪으면 이렇게 될까? 전쟁? 뭘 겪으면 이렇게 될까? 트라우마 바로? 혐오 표현을 들면 있거든요. 타인에게 혐오 또는 증오의 표현을 들으면 사람이 저렇게 심각한 우울증이나 분노 또는 자신감 장애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혐오라는 뜻이 여러분 그냥 너 극혐이야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 한자 뜻을 풀면요 정말 싫어할 현자에 정말 미워할 오자를 붙인다. 여러분 악마할 때 악자 저악자야. 그냥 엄청나게 사람을 싫어할 때 쓰는 표현이 혐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선생님도 솔직히 요새 막 인터넷 약간 보이지만 인터넷에 혐오 표현 많습니까? 맞지? 뭐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문화 갈등, 뭐 다른 나라 막 혐오한 표현도 많고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 혐오 표현이란 것 때문에 실제로 전쟁까지 일어난 사건이 1차 대전이거든요. 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왜 1차 대전은 일어났을까? 그리고 도대체 혐오 표현이 왜 배경이 되었을까?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목표 1차 세계대전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19세기였어. 180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이때 퀴즈입니다. 자,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 더 많은 원료와 더 많은 상품 판매를 위해서 약한 나라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사상을 뭐라고 할까? 식민지를 먹는 땡땡주의. 수많은 나라 내 신하처럼 부리는 거야. 그래 나는 황제처럼 되는 거지. 제국 바로 19세기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가 점점점 팽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지구는 어떻죠? 둥글고 지구는 무한대에 한정돼 있어. 땅이 한정돼 있어. 이 식민지가 점점 모자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 나 식민지 없는데? 저기 식민지 많은데? 저 영국 좀 뺏을까? 저 프랑스 거 뺏을까? 이러면서 이제는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싸우게 됐어. 그런데 이때 얘네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당시에 여러분 산업혁명에서 가장 먼저 성공한 나라 어디에? 영국입니다. 영국은 빠르게 산업혁명에 성공했고 빠르게 제국주의를 선장해서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모았고요. 똑같이 프랑스도 많은 땅을 모아서 그런데 이 나라가 조금 늦게 시작했어 산업혁명을. 그리고 좀 늦게 식민지를 먹기 시작하거든. 독일이요. 그러니까 독일은 더 식민지를 갖고 싶어. 그러려면 누구를 공격해야 돼? 영국과 프랑스. 그런데 지금 봤더니 상대가 될까? 안 돼.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편을 꼬십니다. 자기처럼 식민지가 조금밖에 없는 나라들. 야, 우리가 힘을 뭉치자. 그래서 쟤들 땅 좀 뺏자. 라고 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이 2대1이야. 자기 편 더구해. 얘네들. 러시아. 그래서 이때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협상.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으로서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기 직전이었어. 그래서 이게 삼국 동맹 vs 삼국 협상국끼리 싸우기 전에 우리 서로 전쟁할 직전이야 이러면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국끼리 싸우기 직전의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너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면 때렸어. 그럼 당연히 뭐 한 거야 이 사람? 나쁜 짓 하고 정가공이지. 그런데 봐봐, 만약에 얘네들이 서로 시민지 갖겠다고 이유 없이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 쓰레기. 그렇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쟁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 명분. 이때 얘네의 전쟁의 명분이 있는 사건이 뭐였냐면 이 사건이야. 사라예보 사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 15세기부터 사라예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당시 여러분 15세기부터 아라비아 반도 플러스 여우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이 하나 있었어. 지금의 터키였어. 옛날 이름은 오스만 제국. 이때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18세기부터 민족주의가 형성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영토를 상실하기 시작했어. 서부 유럽의 간섭과 함께. 그래서 여기를 잃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발칸반도. 여기가 발칸반도인데요. 이 부분, 이탈리아 오른쪽에 그리스가 있는 이 바다에 튀어나온 부분이 발칸반도입니다. 여기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한 거야. 그럼 독립을 했으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뭘 만들어야 돼 이제? 독립을 했으면 뭘 만들 수 있어 이제? 우리의 집이 여러 개 모이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만드는 게 뭐지? 국가야. 국가를 이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때 발칸반도가 독립했고요.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면서 발칸 지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도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 정말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슬라브족들이 있었어요. 슬라브족들은 여기서 넘어온 사람들, 바로 요 나라, 무슨 나라게? 러시아에서 슬라브족이 살고 있었는데, 슬라브족이 여기가 땅이 어때? 날씨가? 추워. 그러니까 약 고대에서부터 추우니까 넘어왔어. 따뜻한 땅이 어딨나 하고 왔다가 도착한 데가 여기였어. 발칸반도. 그래서 당시 러시아에서 내려온 슬라브족들이 여기 많이 살았는데요. 이때 여기가 독립을 했을 때 바로 위에 있던 나라가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는 막 독립한 이 발칸반도를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먹고 싶어. 이제 주인이 없는 땅이야. 그러니까 저 땅을 우리가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오스트리아는 게르만족들이었거든요. 게르만 민족. 게르만족과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게르만족과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슬라브족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대립하냐? 게르만 민족들끼리 그러는 거야. 게르만주의를 외쳤고, 슬라브족 사람들은 슬라브주의를 외쳤어. 범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이 범자인데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즉 발칸반도가 독립한 순간 모든 게르만 민족들이요 뭉쳐라. 그래서 무슨 나라 만들자? 무슨 민족이 사는 나라? 게르만 민족들이 뭉쳐서 누굴 위한 나라를 만들었을까? 만들려고 했을까? 바로 자기들, 게르만 민족들의 나라를 만들자 한 거야. 반대로 슬라브들은 모든 슬라브 사람들이 모여라! 우리 민족이 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라고 해서 이 발칸반도의 주인이 없어지는 순간 게르만 사람과 슬라브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막 독립했던 슬라브 사람들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당시에 게르만족이었던 오스트리아가 이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당시 슬라브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의 지배를 당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뭐였지?
8월 15일에 독립했어. 그런데 독립한 지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중국이 우리 지배하게 됐대. 어떨까? 끔찍하지. 얘들이 그랬던 거야. 당시 슬라브 사람들이 이제 막 독립해서 자기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 했는데 갑자기 게르만 애들이 와가지고 점령하고 자기들 차지하는 거야. 그리고 더 심한 거는요. 이때 게르만들이 슬라브들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저 슬라브놈들은 안 돼. 저 슬라브놈들은 저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온갖 편견과 증오와 혐오의 표현을 막 쏟아내.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한 혐오와 증오의 표현을 받던 슬라브 사람들 무기력에 빠졌어. 하지만 그러한 표현을 듣다 보면 뭐가 생기게 될까?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이때 슬라브 사람들이 분노하게 됐고요. 이때 가장 오스트리아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가 지금의 세르비아예요. 이때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게르만 민족에 대한 반발이 심했고요. 이때 한 세르비아의 슬라브족 청년, 세르비아 출신의 슬라브족 청년이 감히 게르만 민족들 우리의 민족을 점령해 복수심을 갈고 있는데 때마침 세르비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에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운동경기를 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총을 품고 가. 왜 총을 들고 갔을까? 죽으려고. 당시에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 세르비아 청년이 황태자 부부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암살했을 때는 그 이후에 세르비아는 어떻게 됐을 걸 기대했을까? 평화롭고 또다시 게르만 민족들을 물리치고 슬라브들이 만든 나라를 꿈꿨을 거야.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왕자가 죽었어. 그럼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했을까? 쳐들어오지. 감히 우리의 왕자를 죽여? 우리의 왕자 빛까지 죽여? 라고 하면서 저 슬라브놈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시작된 게 제1차 대전입니다. 그럼 이게 왜 어떻게 제1차 대전 퍼지게 되냐? 이 사건이 다 봐봐. 자, 여기가 발표만 돼요. 여기는 세르비아, 즉 슬라브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제, 게르만 민족의 황제를 죽인 거야. 그럼 여기 게르만 민족의 또 오스트리아 당연히 여기를 어떻게 했다? 자기의 왕자가 죽었으니까 쳐들어왔어. 근데 잘 들어봐. 슬라브 민족, 옛날에 어디에 살던 애들? 러시아. 즉 러시아와 같은 민족이었던 슬라브 애들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그리고 어떡하지? 쳐들어가기 시작한다.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를 공격했어.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독일이 우리 동맹으로 공격해? 독일 개입. 우리의 동맹으로 공격해? 프랑스 개입. 우리 동맹으로 공격해? 얘도 개입, 얘도 개입.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이 사건의 비밀로 서로 충돌했고 그게 세계 1차 대전이었어. 이때 피해자만 약 1,000만 명의 군인이 죽었고요.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약 2,000만 명이 넘어. 즉 한반도에 남한에 살고 있는 거의 인구수 가까이가 이 사건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건데 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전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1차 세계대전의 전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처음에는요 이 나라가 진짜 빨리 유럽을 점령해 나왔어요. 왜냐면 이 나라는 이 무기를 갖고 빠르게 진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나라는 축구팀 별명이 전차부대예요. 어디일까? 축구팀 별명이 전차부대인 나라. 독일. 독일 축구팀 별명이 전차부대거든. 왜 전차부대냐? 이때부터 전차를 잘 썼거든. 탱크를 잘 썼어. 장갑차. 처음에는 독일이 우세했어. 왜냐? 독일은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전부터 이미 유럽을 제패할 생각부터 했어. 얘네는 아까 말했듯이 뒤늦게 식민지를 얻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면 빠르게 영국부터 치고 프랑스 점령하자 이 작전이 세워졌고요. 실제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빠르게 유럽을 제패해 나갔어. 자, 이때 독일이 빠르게 유럽을 점령해 나갔어요. 그런데 전차가 못 가는 나라가 하나 있어. 어디일까? 여기서 지금. 영국이야. 영국 왜 못 가? 바다라서 못 가, 전차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국은 독일의 피해를 안 입어. 근데 영국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영국이 이때 주력 무기가 함선이었어.
해군이었어. 그러니까 영국 해군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럽에서 독일과 보병전으로는 승산이 없다. 그러면 독일을 말려 죽이자. 독일에 가는 모든 연료와 보급물을 다 차단해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독일 식민지에서 넘어오는 석유, 독일 식민지에서 넘어오는 막 산업화의 재료들을 얘들이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독일은 점점 연료가 없고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분수 물자를 만들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작전을 펼쳤어. 이거를 바다에다 풀었어요. 이거. 잠수함을 풀었습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쳤어. 바다 깊숙이 잠수함을 풀어서 우리의 물자를 말리고 있는 영국의 배를 싹 다 무너뜨리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수함은 바다 위에 있는 거야? 바다 아래에 있는 거야? 바다 아래. 바다 아래에서 바다 위가 보입니까? 아니요.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찾지? 바다 위에 있는 배를? 만원경은 조금 더 위에 있을 때 볼 수 있고요. 진짜 수심이 있을 때는 레이더 같은 걸로 보죠. 물론 나침반으로 보기도 다. 그런데 레이더 나침반을 보면은 아래에서 보다 보니까 이 배가 중함인지 상선인지 무슨 배인지 알 수가 없어. 힘들어. 그러니까 독일이 뭐라 하냐면 우리 바다에다 점점 싹 풀었다. 지금부터 우리 바다 앞에 지나가는 배는 이유 불문하고 다 침몰시키겠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가 이때 침몰시켜서 안 될 배를 침몰시켜버려. 바로 이 배였어요. 지금 신문 맨 위에 어디 타임즈야? 뉴욕 타임즈 실린 기사인데요. 당시 미국 배인 루스티아호를 침몰시켜버립니다. 당시 미국 배 루스티아호는 군함도 아니었어요. 상선이었어. 물건 사고 파는. 여기에는 민간인이 타고 있었고 이때 독일의 잠수함이 얘를 침몰시켜서 미국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어. 이거를 미국 사람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 기분 나빠. 이 전까지 미국은 1차 대전에 개입을 안 했어. 왜냐면 전쟁터가 여기야. 미국에 낄 이유가 있어? 아니요. 없어. 굳이 저기 우리가 왜 껴? 그냥 관망하면서 연합군한테 그냥 무기 정도 팔 정도였어. 그런데 미국 시민이 죽게 된 거야. 그러자 미국 사람들이 여기 참전하다. 독일에 복수하자라고 하면서 끌어올라고요. 결정적으로 미국한테 참전한 이유. 이때 요 나라 무슨 나라? 미국 아래 있는 나라. 멕시코. 멕시코인데요. 독일이 멕시코한테 편지를 보내. 어떤 편지였냐면 야 멕시코 너네 옛날에 여기 원래 멕시코 땅이었거든? 근데 미국이 뺏은 거야. 여기 땅 우리 도와주면 미국한테 뺏어서 너네한테 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 하면 우리 편에서 미국 공격하면 이 땅 너네 줄게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미국이 가로챘어. 그걸 본 미국 사람들 어땠을까? 기분 나빴죠. 우리의 민간인들 저기 죽였는데도 또 저렇게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다니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이 참전을. 미국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어디? 미국이에요. 미국의 별명이 뭐게? 인터넷에서 들어봤니 혹시? 미국 별명? 천조국. 왜 천조국인지 알아 미국이? 국방비로만 천조를 써. 국방비에 우리나라 국방비가 50조가 안 돼. 우리나라에 몇 배인지 못 쓰는데 수학이 안 되잖아. 몇 배? 200배가 넘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를 쏟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도 여러분 미국은 다양한 국가죠. 군사적으로도 셌어. 얘네가 참전하는 순간 그냥 기어버 버립니다. 바로 연합군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나버린 전쟁. 물론 세계 1차 대전 솔직히 이거 하는데 되게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약간 좀 군대랑 무기 좋아하는 친구들 여기 되게 빠삭하게 알아.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도 많더라고. 그 친구는 좀 아쉽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역사 시간 중요한 건 왜 일어났는지 그렇게 결과는 무엇인지니까 정기없이 궁금한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해도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세계 1차 대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보통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때부터 대전이라는 용어를 썼어. 그러면 왜 뭐가 달랐길래 대전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우선 첫 번째 특징은 이때 총력전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싸움에 참가를 했어. 자,
원래 옛날 고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 전쟁 누가 했지? 군인들의 성별은 남성이었어. 남자였어. 그런데 이때 전쟁도 남자들이 해서 싸웠어. 그런데 남자들이 다 전쟁터 가니까 나라에 뭐 할 사람이 필요해? 일할 사람이 필요해. 공장에서 군대로 물건을 만들거나 뭔가 보급할 사람이 필요해. 그게 그때부터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되고요.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이걸 달라고 해요. 인권 중에 하나. 바로 맞아. 투표권. 우리가 국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싸움에 참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리를 줘라. 그게 바로 투표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 먼저 참전권이 수여됐고요. 훗날 우리나라도 광복하면서 여성에게도 참전권이 우리나라는 그냥 광복하면 동시에 다 참전권이 다 주거든요. 이때부터 여성의 권력이 신장됐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또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등장해요. 지금 보시면 이거 뭐야? 장갑차. 예. 기관총. 기관총은 쏜 사람들 뭐 쓰고 있어? 방독면. 방독면 왜 써? 생화학무기 때문이야. 뭔가 가스가 팍 피어오르는 거 맞는 순간 사람이 죽어. 여러분 군대 가면 그거 훈련하잖아. 화살방 하잖아. 그때도 가스가 쳐 나오거든. 그 가스 이름이 뭐냐면 CS탄이야. 나도 이유는 몰라. 왜 CS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는 항상 이거를 크레인이 쫓겨탄이라고 불렀어. 진짜 맞잖아? 사람 미칩니다. 진짜 미쳐. 나도 맡아봤는데 신기하더라고. 아니 진짜 사람이 이거 딱 가스가 이렇게 피어올라. 그러면 이제 방독면 벗고 맡아보라. 아니 방독면 벗고 이렇게 막 뭐 가는 훈련이 있어. 방독면 벗어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빨리 하면 안 맞출 수 있어. 근데 나도 벗었는데 살짝 이게 들어오더라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잖아. 하는데 목에서 걸려. 탁 하고 막혀. 그래서 진짜 와 이게 몸이 거부하는구나 좀 신기했어. 근데 이거는 훈련용이니까 맡아도 상관없는 건데 실제로 이때 사용됐던 화학무기는 맞는 순간 막 안에 있는 장기를 녹게 하거나 막 죽게 하거나 이런 화학무기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무기들이 이때 도입이 되었고 저 위에 보면은 비행기를 떠다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비행기의 역할은 그냥 정찰기 정도 또는 사람이 미사일을 앞으로 타서 위에서 떨어뜨리거나 폭격기 정도의 역할을 했고요. 실제 전투기가 쓰이기 시작했던 건 제2차 대전부터예요. 그래도 이때 비행기가 등장했다는 점. 근데 이러한 탱크나 비행기가 등장했어. 탱크가 왜 무서우냐면 얘네들 이렇게 네모 나게 생겨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보병들이 드는 무기는 뭐지? 총이야. 총으로 탱크 쓰면 어떻게 돼? 튕겨나가. 탱크가 무서운 점은 아무리 쏴도 보병 쏴도 얘가 그냥 진격할 수 있다는 거야. 진격해서 보병들 막 쏴줄 수 있어 안에서. 그러니까 무서운 건데 탱크가 그럼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는 거. 이게 참호였어. 참호전이 그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과 전술의 병등이 탱크의 등장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예를 들면 평지에서 싸워. 평지에서 이렇게 싸워. 밀리면 그냥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지? 섬. 왜냐면 보병들이 못 넘어와. 그런데 탱크의 등장한 이후로부터 섬이라는 존재는 무의미해요. 개포선만 다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탱크가 못 오게 땅을 파는 걸 참으라고 하는데요. 이게 섬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여기까지는 절대 밀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참호라는 게 생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참호 하나를 두고 양 국가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서로의 참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참호전으로 죽어나갔다는 점. 그러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나왔던 세계 1차 대전 어떻게 되었냐? 결과만 보죠. 자, 결과. 네 번째 학생 마지막. 이때 여기에서 연합군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열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세계 1차 대전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논의할 거냐? 전쟁은 끝났다. 그럼 어떻게 전쟁이 끝나고 난 문제들을 처리할 거냐? 그래서 저는 문제 처리를 위해서 당시의 연합군의 대표들이 모입니다. 회의를 해. 우리 전쟁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인명피해. 그래서 인명피해. 이거 인명피해에 대한 거 어떻게 복구할까? 또 무기가 왜 문제가 돼? 다음 싸울 때 탄환이라든지 탈 것이 없어. 무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안 싸우려면 무기를 어떻게 해야 돼? 무기를 약하게 만들거나 무기를 좀 제한해야 돼. 이때 실제로 얘들이 모여서 한 대를 조금 적게 만들자고 합의합니다. 너무 우리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무기 좀 제한하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여기였어. 이 나라 어떻게 할 거냐? 독일이요. 야, 독일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 독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서 얘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베르사유 조약이었어. 이때 얘들이 국가끼리 약속을 한 거야. 야, 우리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삽시다. 약속을 맺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우선 무기 약하게 하자. 그거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얘네 싸운 이유가 뭐였냐? 원래 얘네가 싸운 이유가 사라예보인데 사라예보 말고 무슨 상관인데 왜 싸웠지? 서로 뭐 하려고? 식민지 뺏으려고. 더 서로 식민지 뺏으려고. 얘네가 끝나고 나서 걱정거리가 이거야. 우리가 식민지 때문에 싸우는데 식민지 어떻게 하지? 이때 결론이 뭐였냐면 연합군의 식민지는 유지, 패전국들의 식민지는 독립시켜. 이거였어요. 이때 이 1차 대전이 1910년대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였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독일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승전국이기 때문에 식민지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독립시켰어. 아무튼 이러한 온갖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 야, 독일 너네 졌지. 독일이 패전했는데 이 패전국한테 모든 책임을 물었습니다. 너네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너네 나라에 돈 내놔. 배상금 내놔. 이때 여러분 배상금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독일 국민들이 몇십 년, 몇백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각자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각해봐.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 막 열심히 일을 해. 월급 통장에 딱 찍혔는데 100원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영국, 프랑스, 미국이면 건너갔대. 어떨까? 와, 진짜 열받을 거야. 우리나라 해야지. 그러니까 이때 독일 국민들이 분노에 휩싸였고요. 그 분노를 이용해서 등장한 인물이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 열받죠.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 배상금만들이라 우리 지금 힘들죠.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세요. 나를 지지하면 내가 독일을 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내가 독일을 강한 나라 만들어서 옛날처럼 강한 나라, 우리가 정말 힘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히틀러가 당선이 돼. 그리고 나서 그 히틀러가 국민들을 이용해서 전체 나치즘을 만들었고 제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이 베르사유 조약은 평화를 위한 거야? 아니야. 독일한테 패전금을 묻고 연합군만이 어떻게 보면 그 승리의 역사를 안는 그러한 조약이었는데 그걸 풍자한 게 이거야. 지금 보시면요, 여기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평화와 미래를 위한 회의라고 되어 있고요. 웬 꼬마이가 울고 있어.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어라? 웬 꼬마가 울고 있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이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독일이 프랑스를 지배하면서 엄청나게 못 살게 굴었거든. 그냥 프랑스는 독일한테 배상금을 물고 독일을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은 이제 2차 대전에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다면서,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이렇게 풍자를 한 거야. 그 당시에 이 파리 평화회의는 지금 저 우는 아이가 뭘 의미할까? 독일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를 외면한 회의였다라고 풍자를 한 거고요. 그래서 훗날 2차 대전 배경이 됐고, 얘들이 이때 우리 두 번 다시 싸우지 말자. 전국의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서 싸우기 전에 모여서 회의 좀 하자. 지금도 여러분
평화를 위해 회의하는 기구 뭐 있어? UN. 퀴즈입니다. 다음 중 UN의 깃발은 뭘까요?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 다음 중 UN의 깃발. 정답은 오른쪽이 UN이야. 그 왼쪽이 뭐냐? UN이 그 전에 있었던 기구가 있었어. 국제 연맹이 있었어. UN은 국제 연합이고요. 얘는 국제 연맹이야. 1차 대전이 끝나고 야 우리 두 번 다시 싸우지 말자. 우리 국가끼리 싸우려면은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국제 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럼 왜 UN은 왜 만들어졌냐? 얘네가 완벽했다면 UN이 만들어졌을까? 아니요. 아니야. 얘네가 뭔가 부족했어. 뭐가 부족했냐면 얘네는 군사가 없어. 그 군사적으로 뭔가 평화를 위해서 힘쓸 힘이 없었어. 그러니까 말하는 기구였을 뿐이야. 즉 히틀러가 막 국민 확장할 때 얘네가 찾아가서 야 여러분 찾지 마 이렇게 하면 무시하면 장땡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유엔은 만약에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 단체나 이런 단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진압할 수 있어. 유엔의 부대 이름이 뭐냐면 평화유지군이야. 즉 얘네가 이때 본 거야. 아 군사적 수단이 없었더니 평화를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국제연맹을 국제연합을 바꾸고 군사적 수단 그 유엔 평화유지군까지 만들어서 지금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지. 그래서 1차 대전 정리하면요. 1차 대전은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싸웠던 전쟁이었고요. 이 당시에 발칸반도에서 서로 상호, 실제로 당시에 게르만, 저 슬라브 이런 서로 편견과 그런 온갖 증오와 혐오의 표현을 쏟아내는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혐오와 편견의 대사가 그 분노가 됐고 서로의 집단 학살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 남에게 욕설하고 하는 증오의 표현 쓰면 된다고 배워요? 안 된다고 배워요? 된다고 배워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겪었기 때문이다. 두 번이나 큰 전쟁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차별을 반대한 나라가 뭐냐면 미국인데요. 이거 그 실험 카메라인데 얘 배우가 나와. 어떤 배우냐면 이거 어떤 걸 실험 카메라인 거냐면 실제로 여러분 2000년대였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어. 미국에 그 경제 무역 센터가 있거든. 그 쌍둥이 빌딩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사마 빈라덴이라는 테러 단체가 납치를 해서 그 비행기에 갖다 박은 거야. 비행기에 탄 미국 시민들한테 그 타워를 공격했고 펜타곤 미국 국방부까지 공격을 했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이슬람주의에 대한 분노를 끌었던 사건이거든.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테러 단체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트는 거야. 여기 이 사람 배우인데요. 지금 이슬람, 무슬림 정원이 물건을 계산하니까 나 무슬림 싫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차별과 증오의 표현. 그걸 들은 미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세요. Is he laughing? Why is that funny? Unreal? This guy's a Muslim. You live in America. You can have any religion you want. Aren't you fighting against these guys? Not at the moment. Right now, I'm ordering a sandwich. I don't think you should be working here. Fire your chips and move out. He doesn't follow orders. Look, I'd like to order some food, just not from you, okay? Yeah. Put the chips down and buy me somewhere else. You want me to leave this place? You have a choice to shop anywhere, just like he has a choice to practice his religion anywhere. That's the reason I wear the uniform, so anyone can live free in this country. Leave the man alone, buy your stuff, and leave. Time to tell this soldier this is one battle he no longer has to fight. How are you, sir? How are you, sir? I'm John Quinones with ABC's What Would You Do, the TV show. You gotta be kidding me. Here's an actor. People might say that's very heroic, what you said. Is it? No, sir. No, heroes come in many shapes and sizes. That wasn't heroic at all. It was just being a person and standing up for someone else. What principles were you defending? Everyone's inalienable rights. Everyone's. Everyone's in this country. If you're Muslim, It doesn't matter to me, sir. If you're American, you're American, period. 어떻게 보면은 이런
1차 대전, 2차 대전 그거는 인류는 알게 된 거야. 아, 저런 증오와 차별, 혐오라는 표현이 싸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 존중하고 배려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 된 건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